여러분, 건강한 조언입니다. 사과는 몸에 좋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사과를 그냥 먹는 것과 사과를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딱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사과의 좋은 성분을 그냥 지나치게 만들지 않고 끝까지 내 몸에 남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힌트는 간단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많은데 그 성분들이 몸에 들어오는 방식은 의외로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학에서는 자주 이렇게 말하죠. 좋은 성분이 많아도 흡수가 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다. 오늘의 결론은 아주 쉬워요. 사과 한 알에 호두 몇 알. 이 조합이 왜 진짜 보약처럼 작동하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건강 정보 매일의 습관으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한번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사과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식이섬유, 또 하나는 항산화 성분이에요. 먼저 식이섬유부터 볼게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여기서 수용성이라는 말은 물을 만나면 젤처럼 변하는 성질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에서 부드럽게 흘러가면서 배변 활동을 돕고 포만감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사과에는 항산화 성분, 비타민C, 폴리페놀, 그리고 케르세틴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비타민C는 몸이 지치고 손상될 때 회복을 돕는 대표 성분이며 폴리페놀은 식물 스스로를 보호하는 성분인데 우리 몸에서는 노화 자극을 줄이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케르세틴은 염증 반응이 과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사과만 먹어도 충분히 좋은데 굳이 뭘 더해? 바로 이 지점에서 호두가 등장합니다. 사과의 항산화 성분들은 대부분 물에도 녹지만 실제 흡수 과정에서는 지방이 함께 있을 때 훨씬 유리한 성분들이 섞여 있어요. 쉽게 말해, 사과 안에는 좋은 성분이 많은데 그 성분을 몸이 데려가려면 같이 타고 갈 버스가 필요합니다. 그 버스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호두의 좋은 지방입니다. 호두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 그리고 다양한 불포화 지방산. 용어가 많지만 핵심은 하나예요. 호두의 지방은 몸에 필요한 지방 쪽에 가깝고 사과의 영양 성분이 장에서 흡수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여기서 오메가3가 왜 자꾸 등장하냐면요. 오메가3는 세포막 구성에 관여하고 혈관 건강과 염증 균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메가3를 기름이라서 무조건 피하려고 하죠. 하지만 지방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종류와 양이 문제입니다. 호두처럼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은 오히려 사과의 영양을 더 제대로 쓰게 도와주는 조력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포인트입니다. 사과만 먹었을 때 흔히 생기는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는 산뜻하고 개운한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배가 다시 출출해지고 당이 빨리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멍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건 사과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사과가 가진 당과 소화 속도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호두를 곁들이면 뭐가 달라질까요? 호두의 지방과 단백질은 소화 속도를 천천히 만들어서 사과의 당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는 걸 완만하게 잡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사과가 빠른 에너지라면 호두는 그 에너지가 급하게 튀지 않게 옆에서 받쳐주는 완충 장치예요. 그래서 이 조합이 좋은 이유는 단순히 영양소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영양의 흐름이 안정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사과와 호두가 몸에서 어떤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장면별로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면역 균형과 회복력입니다. 면역력이라는 건 단순히 강하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너무 예민해도 문제고, 너무 둔해도 문제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사과의 비타민C는 회복 과정에서 널리 쓰이는 대표 성분이고, 폴리페놀과 케르세틴 같은 항산화 성분은 몸이 과하게 산화되는 흐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여기서 산화는 쉽게 말해 몸이 녹슬듯이 손상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항산화 성분들이 실제로 몸에서 제대로 쓰이려면 호두의 좋은 지방이 흡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과가 좋은 재료라면 호두는 그 재료가 제대로 조리되게 불을 맞춰주는 조력자입니다. 둘째, 혈관과 순환입니다. 사과의 폴리페놀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이 산화되는 흐름을 줄이는 데 관심이 많고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벽의 유연성,
염증 반응 조절과 연관되어 자주 언급됩니다.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혈관은 결국 길입니다. 길이 뻣뻣해지고 안쪽이 거칠어지면 흐름이 불편해집니다. 사과와 호두 조합은 이 길을 부드럽고 매끈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함께 제공하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발이 쉽게 차거나 컨디션이 들쭉날쭉할 때 간식 하나를 고르더라도 당만 올리는 것 대신 사과에 호두를 곁들이는 방식이 더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셋째, 두뇌 컨디션과 집중입니다. 호두가 뇌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뇌에 좋다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있었죠. 그런데 단순한 민간 이야기가 아니라 호두에 들어있는 지방산 구성은 실제로 신경세포막과 관련해서 자주 연구됩니다. 여기서 신경세포막이라는 말이 어렵다면 이렇게 바꿔볼게요. 뇌세포는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데 그 신호가 오가는 집의 벽과 문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 벽과 문을 만드는 재료 중 하나가 바로 지방 성분이에요. 사과의 케르세틴은 뇌의 염증 반응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경우가 있고 호두의 지방산은 신경계에 필요한 지방 공급원으로 자주 거론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함께 먹으면 단맛 간식처럼 급하게 올렸다 떨어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머리가 맑게 유지되는 방향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체중 관리와 포만감입니다. 다이어트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배고픔이 아니라 갑자기 튀어오르는 군것질 욕구입니다. 사과는 식이섬유가 있어 포만감을 주지만 어떤 날은 사과만 먹고 나서 더 당기는 날도 있어요. 그럴 때 호두를 곁들이면 지방과 단백질이 포만감을 더 오래 끌고 가면서 뭔가 더 먹고 싶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신호를 설계하는 문제예요. 사과는 시작을 산뜻하게 만들고 호두는 그 산뜻함이 오래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사과와 호두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는 복잡한 레시피가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꾸준히 하려면 단순해야 합니다. 사과는 한 알을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쪽이 좋습니다. 껍질 근처에 폴리페놀 같은 성분이 더 많이 모여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다만 위가 예민하거나 껍질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무리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매일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호두는 두세 알. 볶아서 설탕 코팅된 제품보다는 가능하면 날호두가 좋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불필요한 당이 들어가면 좋은 조합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맛있고 부드럽게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과를 얇게 슬라이스로 썰고 그 위에 호두를 잘게 부숴서 뿌립니다. 그리고 그릭 요거트 한 숟갈을 곁들이면 씹는 맛도 좋아지고 장에도 부담이 덜할 수 있어요. 요거트가 들어가면 유산균이 장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사과와 호두의 조합이 더 부드럽게 넘어가서 이 좋은 습관을 더 오래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복에 먹어도 괜찮나요? 대부분은 괜찮지만 위가 예민하신 분은 사과의 산미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땐 완전 공복보다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시작하거나 요거트 같은 완충식품과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호두는 기름지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양이 중요합니다. 호두를 한 줌씩 계속 먹는 방식이 아니라 사과의 흡수를 돕는 조력자 정도로 작게 곁들이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 매일 먹으면 질리지 않을까요? 질리는 건 맛 때문이 아니라 패턴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사과를 썰어 먹는 날, 통째로 먹는 날, 요거트에 섞는 날처럼 방식을 살짝 바꾸면 충분히 오래갑니다. 그럼 사과와 호두의 보관법도 짚고 갈게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호두는요. 호두는 좋은 지방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공기와 빛을 오래 만나면 향이 변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산패가 올 수 있습니다. 산패는 기름이 오래되어 냄새가 변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호두는 밀폐해서 냉장이나 냉동 보관이 더 안전합니다. 꺼낼 때는 필요한 만큼만 덜어두고 다시 바로 닫아두는 습관이 좋아요. 사과는 수분이 관건입니다. 너무 건조하면 푸석해지고 너무 습하면 쉽게 무를 수 있어요. 종이 타월로 감싸서 보관하면 수분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과는 항산화와 식이섬유의 시작이고 호두는 그 영양이 몸에 남게 돕는 마무리다. 사과의 비타민C, 폴리페놀, 케르세틴 같은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이 손상되고 지치는 흐름을 줄이는 데 관심이 많고 호두의 오메가3, 비타민 E, 불포화지방산 같은 좋은 지방은 그 성분들이 흡수되고
오래 쓰이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조합이 거창한 보조제나 특별한 약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식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습관이라는 점이에요. 사과를 먹는 날 그냥 사과로 끝내지 말고 옆에 호두 두세 알을 조용히 붙여보는 겁니다. 며칠만 지나도 달라지는 게 있어요. 덜 출출하고 간식 욕구가 덜 흔들리고 무엇보다 내가 내 몸을 잘 챙기고 있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건강은 결국 그 감각이 쌓여서 만들어지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